어린 시절 보미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보미 부모의 해석에 따르면 타고난 이타심과 순하고 무던한 성격에서 비롯됐을 그 능력은 보미를 일찌감치 동네의 작은 해결사로 만들어줬는데, 조용한 아이 보미를 일약 동네 스타로 만들어준 그 능력은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일이었다. 보미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는 유전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분석, 초현실적 해석 등등으로 의견이 분분했지만, 어린 보미는 아무래도 좋았다. 물건을 찾아줄 때마다 쏟아지는 엄마 아빠의 칭찬과 관심만 계속될 수 있다면 어떤 억지 해석이나 허황된 분석도 상관할 바 아니었다. 보미에게 중요한 것은 예쁜 언니와 똑똑한 남동생 사이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가슴 벅찬 사실뿐이었다. 사실 보미의 물건 찾아주기 능력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 의해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았다.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보미의 자랑거리를 쥐어짜던 부모가 남들 앞에서 궁색하게 떠벌린 말이 의외의 반향을 일으킨 것이 시작이었다. 말에 말이 덧붙고 남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 이르러 보미는 탁월한 관찰자, 잠재적 심리학자, 나아가 미래형 인재로 불리기까지 했다. 처음에 보미는 갑자기 쏟아지는 기대와 관심이 두려웠었다. 말 없고 소심했던 보미가 식구들과 친구들 주변을 소심하게 맴돌다 그들이 깜빡한 물건을 둔 장소들을 우연히 찾아주고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 이 웃지 못할 오해를 불러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보미는 이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노력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주변을 더 많이 맴돌았고, 그들이 내팽개친 물건들을 주워 더 소중히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벅찬 행복을 누렸다. 언니가 등굣길에 떨어뜨린 립밤, 남동생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동전, 화장대 밑으로 굴러들어간 엄마의 로션 뚜껑과 술에 취해 귀가한 아빠의 사원카드 같은 것들을 조용히 챙겨두면서 또다시 쏟아질 칭찬과 격려를 기분 좋게 상상하는 것이었다. 만약 보미가 갑자기 쏟아진 칭찬과 기대에 냉소했더라면, 그래서 더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차별과 무심함을 꼬집었더라면 보미의 앞날이 조금은 덜 비참해졌을까? 무관심 속에서 단단한 외로움으로 내면을 무장한 채 사춘기의 강을 건넜더라면 경박하고 시끄러운 오리떼를 벗어나 우아한 백조로 날아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가족과 친구들이 내팽개친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해온 선의의 행동이 도둑질이라는 오해와 누명으로 돌아왔을 때, 말랑말랑했던 보미의 세상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보미의 보물상자를 발견한 부모는 다행히 딸의 해명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지만, 불행히도 보미는 그간의 경위와 자신의 속내를 두서있게 말할 줄 몰랐다. 입을 다문 보미 앞에서 부모는 하늘이 무너진 듯 요란을 떨었고, 어린 것의 영악함에 충격받은 신용을 오랜 기간 지속하면서 아이의 작은 심장을 난도질했다. 보미는 슬펐지만 울지 않았고, 억울했지만 항변하지 않았다. 다만 행복이 사라진 텅 빈 마음을 다른 이들의 물건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아빠의 신용카드, 엄마의 결혼 반지, 언니의 예쁜 속옷과 남동생의 한정판 운동화, 친구들의 크고 작은 소지품들을 허겁지겁 삼키듯 훔쳐 모았다. 모두가 보미를 의심했고 때로는 다그쳤지만 그들은 어떤 것도 되찾지 못했다. 보미는 그렇게 누명을 사실로 만들어가며
제 안으로 깊이 깊이 숨어들었다. 유난히 화창한 햇빛이 망막을 찔러오던 어느 날 아침, 보미는 제 스스로 잃어버린 물건이 되고자 마음먹었다. 보미 앞에는 스스로를 잃어버릴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파트 옥상에서 시작하는 추락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손목에서부터 깊숙이 세로로 그어 올리는 칼날의 길이었다. 둘 다 보미가 원한 길은 아니었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훔쳐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마음의 블랙홀을 향해 보미가 막 길을 떠나는 순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은 보미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하찮은 물건들을 찾고 또 찾으며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